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송재진입니다. 저는 오늘 성인 ANSD와 CI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다른 일정이 겹쳐가지고 현장 강의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녹화한 강의로 대체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문일준 교수가 소아 ANSD와 CI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서 발표를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소아에 비해서 성인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포스트링구얼 ANSD의 경우에는 일단 진단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아직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프리링구얼 ANSD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티올로지로 하이폭시아, 인펙션, 커니테르스 그리고 사이토톡식 온콜로직 드럭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들이 알려져 있고 프리링구얼하게 지네틱하게 ANSD를 일으키는 유전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토프진의 뮤테이션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과거 최병현 교수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멀 코클리어 너브를 가진 프리링구얼 ANSD의 85% 정도에서 오토프진의 뮤테이션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DFNB59를 일으키는 페주바킨진 그리고 GJB2 뮤테이션이라든지 마이토콘드리얼 CBS 라이보소멀 RNA의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이런 프리링구얼 ANSD를 일으키는 있고요. 그에 비해서 포스트링구얼 ANSD는 사실 환자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진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포스트링구얼 ANSD를 크게 신드로믹 피처를 가진 포스트링구얼 ANSD와 non-syndromic progressive postlingual ANSD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드로믹 피처를 가지는 포스트링구얼 ANSD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샤코마리투스 디지즈, CMT 디지즈가 있겠고 그 이외에 프리드라이히스 아탁시아 그리고 DDON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Deafness Dystonia Optic Neuropathy Syndrome 그리고 ADOA라고 해서 Autosomal Dominant Optic Neuropathy 마지막으로 X-linked recessive 타입으로 유전이 되는 AUNX1 이런 apoptosis inducing factor의 뮤테이션으로 발현하는 이런 신드로믹 피처를 가지는 포스트링구얼 ANSD들이 있을 수 있겠고 non-syndromic progressive postlingual ANSD로는 유전자가 밝혀진 것들 중에 autosomal dominant auditory neuropathy AUNA1을 일으키는 type 3 진 그리고 카포 신드롬, 세레벨라 아탁시아, 에이리플렉시아, 패스케버스 그리고 옵틱 에이트로피, 센소리 뉴럴 히어링 로스 신드롬을 일으키는 ATP1A3 뮤테이션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아마 다루었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Peripheral Auditory System을 이런 CI 피지올로지에 좀 더 포커싱해서 본다고 하면 2021년에 말란 헨센이 이제 쓴 좋은 리뷰 페이퍼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림을 따왔는데요. 크게 ANSD를 나누었을 때 센서리 파티션의 문제, 주로 이너 헤어셀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발생하는 센서리 파티션의 문제, 그리고 이너 헤어셀과 덴드라이트 정션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냅스의 문제, 그리고 포스트 시냅틱 리전 때문에 발생하는 뉴럴 파티션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센서리 파티션과 시냅스의 문제는 CI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뉴럴 파티션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옵티멀한 CI 펑션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non-syndromic한 피처를 보이는 ANSD만 나오는 그런 형태 중에서 autosomal dominant auditory neuropathy AUNA1을 일으키는 type 3 진, diaphanous homolog 3 진 뮤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이너 헤어셀의 스테레오실리아를 이제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type 3 진의 뮤라인 호몰로그로 알려져 있는 type 3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면
이런 과거의 실험에서 동물 실험에서 프로그레시브한 히어링 로스를 일으키고 이너 헤어셀의 디펙트를 일으키는 그런 트랜스닝 마우스 모델 실험 결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24주 정도 경과했을 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런 뮤테이션이 있는 스테레오실리아의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형태를 관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환자에서 리포트가 뭐 N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4년에 자료에 나왔던 논문을 보면 13세 환자에서 이런 프로그레시브하고 슬로핑한 히어링 로스 패턴을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13년간 팔로우업을 했는데 처음 12세부터 시작을 해서 16, 23, 25세 쭉쭉쭉 내려가면서 점점 히어링이 디테리어레이션 되는 양상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3명의 환자에서 CI를 했는데 비교적 예후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2명에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65%, 58%. 사실 이게 수술하고 얼마나 지났을 때의 이 결과인지가 논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1년 이내의 결과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 1명에서는 4%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결과가 나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났더니 전화로 대화가 가능했다. 뭐 결국은 뭐 우리가 CI를 했을 때 흔히 이제 기대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너 헤어셀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아까 3가지 타입 중에 첫 번째 타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CI로 바이패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가 좋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P1A3 뮤테이션으로 이제 발생하는 ANSD가 그 다음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non-syndromic postlingual ANSD인데요. non-syndromic ANSD인데 카포 신드롬의 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카포 신드롬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erebral ataxia, areflexia, pes cavus, optic atrophy, 그리고 sensory neural hearing loss syndrome이고 이 ATP1A3는 이런 소디움과 포타슘의 ATPase의 alpha-3 catalytic subunit을 인코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NKA 채널은 결국은 3개의 소디움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2개의 포타슘 아연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면서 결국은 네거티브한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익스프레션이 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너 헤어셀과 컨택팅하고 있는 타입 1 에퍼런트 터미널에도 발현이 되고 스파이럴 갱글리언에도 발현이 되고 그리고 아우터 헤어셀의 미디얼 이퍼런트 터미널에 또 이게 발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발현이 되는 그런 이런 NKA를 코딩하는 그런 지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2017년에 최병현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 우리나라 환자에서 이런 ATP1A3의 드노보 뮤테이션이 있는 프로그레시브한 포슬링구얼 ANSD 3명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포라딕하게 여자 24세 환자 그리고 여자 61세 환자 그리고 남자 6세 환자가 있었는데 기존의 논문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점이라면 우리나라 환자에서는 이런 카포 신드롬 피처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ATP1A3의 뮤테이션이 있고 ANSD 피처를 보이는 그런 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non-syndromic한 ANSD로 이제 분류를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환자에서는 이런 reverse sloping하는 오디오그램 타입을 보이고 DPOA는 잘 나오는데 ABR은 나오지 않는 전형적인 ANSD 패턴을 보였고요. 세 번째 환자는 61세 여자 환자였는데 처음에는 90dB 정도에서 ABR이 잡히다가 잡히지가 않았고 DPOA는 좀 살아 있었는데 나중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디오그램은 비교적 많이 나쁘지 않은 그런 청력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아까 그 6세 화나 카포 신드롬 피처를 보였던 화나 말고
non-syndromic ANSD 피처를 보였던 환자 2명에서 CI를 했는데 이 2명에서 스피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본다면 이것이 아마도 이너 헤어셀과 에퍼런 너브 파이버 사이의 시냅스 혹은 기껏해야 스파이럴 갱글리언 뉴런 정도이고 아마도 이것이 좀 더 포스트 시냅틱 쪽의 문제는 아마 아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였고요. 그런데 이런 스파이럴 갱글리언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롱텀 팔로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CI를 통해서 이런 electrical stimulation을 계속 주면 이런 스파이럴 갱글리언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을 좀 방지하는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링구얼 ANSD의 다른 형태의 OPA1 진인데요. 이 OPA1 진도 이너 헤어셀 그리고 dendritic nerve terminal 그리고 스파이럴 갱글리언 뉴런에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고요. 그리고 OPA1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오토소멀 도미넌트 옵틱 뉴로패시 ADOA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레시브 히어링 로스를 보이면서 ANSD 피처를 보이는 프로그레시브 히어링 로스를 일으키는 그런 신드롬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PA1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dendritic nerve terminal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CI로 바이패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I를 했을 경우에 favorable한 outcome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2015년에 브레인에 나왔던 이런 논문 결과를 보면 10명의 환자 중에 9명에서 CI를 시행했는데 1명 정도에서는 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나머지 8명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요. 최근에 다른 논문에 나왔던 결과를 보아도 양쪽 CI를 했는데 상당히 수술 후에 스피치 퍼셉션이 괜찮았던 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룰 신드롬이 샤코마리투스 디지즈인데요. 샤코마리투스 디지즈는 크로닉하게 모터와 센서리 뉴로패시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고 히어링 로스는 너브 컨덕션의 싱크로니제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터리 너브의 디마이리네이션 그리고 엑소노 페일리어를 일으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디마이리네이션과 엑소노 페일리어가 바로 이런 난청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CMT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CMT1은 주로 디마일리네이팅 뉴로패시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CMT2가 이제 주로 엑소널 페일리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CMT2의 커서티브 진으로는 PMP22 MPZ, GJB1 그리고 MFN2 이런 진들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CMT 디지즈에서 한 60% 정도 이상에서 이런 커스티브 진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공화호를 했을 때 결과를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supraphysiological한 electrical stimulation을 주기 때문에 synchronous neural activity를 혹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닉도털한 페이퍼들이 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 2021년에 일본에서 나온 페이퍼 그리고 금년에 카가 선생님 그룹에서 역시 나온 페이퍼 각 1회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1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대학 그룹에서 나왔던 페이퍼인데 수술하고 나서 2명의 환자였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플렉스 28을 수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45% 정도 스피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가능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는 0%였던 환자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CIA522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스레숄드는 30dB 정도가 나오지만 디스크리미네이션 스코어는 5%에 불과했고 이 환자는 사실은 문제가 좀 더 센트럴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이미 라이팅, 그리고 필담하고 그 다음에 립 리딩을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환자였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CI의 결과에 이런 코티컬한 리오거니제이션, 브레인 플라스티시티에 의한 리오거니제이션이 영향을 또 미쳤던 것으로 됩니다.
다른 신드롬들을 이제 정리한 페이퍼가 2022년에 Journal of International Advanced Otology에 나왔었는데 이 페이퍼에서 보면 CMT 디지즈에 대한 과거 연구가 2020년 당시까지 4개가 있었고 그리고 BVVL 신드롬 에 대한 연구가 3개, 그리고 프라이드라이스 아탁시아 2개, 그리고 신드로믹 도미넌트 옵틱 뉴로패시, 카포 신드롬, 그리고 데프니스 디스토니아 옵틱 뉴로패시 신드롬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서 총 환자가 25명인데 그 중에 22명에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좀 있었긴 하지만 modest한 improvement부터 굉장히 significant한 improvement를 보였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베네핏을 보였던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자,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보면 이런 포스트링구얼 ANSD의 경우에는 아웃컴이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문헌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베네핏이 어떤 환자에서는 굉장히 크고 어떤 환자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베네핏이긴 하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분명히 스피치 퍼셉션에서 굉장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네틱 다이그노시스가 이티올로직 바이오마커일 뿐 아니라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로도 작용하는 이 뮤테이션이 실제로 영향을 일으키는 부위가 프리시냅틱인지 포스시냅틱인지를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환자의 예후가 어느 정도 좋아질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팩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